그럼 한 변호사님,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기사를 좀 보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그 헌재 선고 이후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또 수위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 국면에서 민심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보수 지지층을 좀 더 다독이거나 화합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발언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을 좀 다독일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당이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까지 없었겠죠.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네. 8대 0으로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안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이게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요. 민주당을 많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당이 이제까지 이런 야당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얘기를 했고 혹시 헌재 결정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맞습니다. 탄핵 소추가 많았다. 그 이례적으로 부분? 탄핵 소추가 많았고 또 그중에서 사실은 탄핵 소추가 많았어도 만약에 탄핵이 정당하게 뭐 된 거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다 줄탄핵이 다 줄기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또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다 감액만 하는 그런 거 단독으로 통과시켰고요. 네. 또 그리고 아까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반자유주의 그리고 그러니까 공산 국가로 되는 그런 입법 같은 것을 계속 이제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꼬집고 이렇게 야당이 했기 때문에 이런 횡포를 막아야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결정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죠.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뭐 저희 보수를 뭐 다독이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번에 이제 싸움이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아픈 말씀인데 그러나 저희는 이길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그 민주당에다가 네. 저희가 행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진짜 피와 땀과 저희가 어떻게 꾸려온 대한민국을 이재명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국면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거는 질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드리는 거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은 저희 정말 보수당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온 국민의힘 보수 정말 저희 보수의 가치를 앞장 세울 수 있고 저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세워서 저희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늦게 낳아가지고 대변인님도 아이들이 참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네. 5명. 저는 네. 이제 지금 7살, 9살 저희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정말 공산국가 만들 수 없고 이재명이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를 얘기하지만 경제 계속 망치는 길로밖에 들어서지 않고 본인들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안 된다고 더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이 나지 않는 오늘이지만 힘을 더 내서 2달이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경선을 또 치러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좋은 후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후보, 보수의 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세워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세세한 이제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다 1부터 끝까지 100까지 다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중에 네. 가장 개판인 것은요.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이 이 수많은 탄핵을 한 것들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50명 이상이면 다 탄핵 소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이겨도요. 또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합법권을 준 거예요. 면허를 준 거예요.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면허를 준 겁니다. 네. 예,
150명이면 다 탄핵시킬 수 있는데 국무총리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대선에 이겼어요. 이들은 또 행정부를 마비시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입법 권력을 국회의원 150석 이상을 못 갖고 오는 순간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명확한 한계를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입법부가 저렇게 150석 이상 장악됐었을 때 입법부가 사법도 차지할 수 있고 행정도 억누를 수 있다는 걸 다 확인시켰어요. 네. 그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0일 후에 이뤄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선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가 아닌 자를 후보로 내서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말로 야합이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본 걸 믿으십시오. 지금 지난 123일 동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옥석을 분명히 가리셨을 거고요. 어떤 후보가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인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인지 이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때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우리 당에 많은 요구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민수 네가 직접 좀 얘기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직도 4시간 만에 물러났어요. 제가 힘이 있었으면은 100번 1000번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기 한덕수 총리께서는 시행령 정치를 지금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그 국민의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빨리 딛고 일어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부정선거 감시단 빠르게 꾸리시고 이들에 대한 교육 빠르게 하셔서 60일 후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환경이 네. 한덕수 대행의 역할이 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사이에 입법할 수도 없잖아요. 입법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려서요. 민주당은 내일부터 어떤 전략을 펼 거냐면 민주당은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니까 부드러운 거,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으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대래 민주당이 대선 공약 중에서요. 이 선거 체제를 선관위에 대한 감시 체제 같은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대래 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수많은 중도들 중에서도 야 저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표까지도 안으려는 작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당은 이거 얘기하면 극우라는 소리 들을까 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네. 민주당은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로 민주당은 저거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돼 있고요. 우리 당은 지금 이 얘기 꺼내면 극우 취급당할까봐 얘기를 쉬쉬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라. 이번에 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한 민주당의 대한민국이 되는 순간요. 이때까지의 자유대한민국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헌재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헌재에서도 그 대통령 판단 자체는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잘해서 탄핵 인용이 오늘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준비를 하려면 시행령 정치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대선 얘기를 하면 지금 아까 후보자 등록 이제 아까 속보로는 뭐 시작됐다 이렇게 속보가 네.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있으면 당대표직 내려놓겠죠? 당연스럽게. 그렇죠. 네.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뭐 이제 국회의원직도 아마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내려놔야 될 텐데 국회의원은 유지해도 되는 걸로 유지해도 제가 알고 되나요? 있는데. 네. 최종 후보가 돼도 최종 그런가요? 네, 예비 후보 예. 단계 예비 그거 후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4월 5일 같은 경우에 당 선관위 당장 내일이 구성이 되면은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혼선이 빚을 것 같고 민주당은 그래도 타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 뭉쳐지지 않겠는가. 일극체제니까요. 네, 네. 일극체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어떤 더 큰 효과를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쟁의 골로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극 체제가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명계 후보들은 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왜냐하면 60일뿐이 안 남은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힘이 완전히 실리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이제 오늘부로 비명계들은 꼬리를 아마 많은 형국을 띄지 않겠는가. 네, 대선까지는. 어떻게 네. 보세요, 변호사님은?
저도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저는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을 다 통틀어서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당대표직 내려놓고 바로 대통령 이제 뭐 후보로서 이제 활동한다. 아까 그렇게 이제 속보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갤럽 조사에서 보면 33%고 나머지 이제 입장을 유보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분들이 38%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당 후보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다 합치면 이제 물론 뭐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컨벤션 효과는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괜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그 피고인 이재명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 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언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만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공당입니까? 제1당에서 어떻게 세우는 후보가 지금 전과 사범인가요? 전과 사범에 지금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무죄로 이제 2심에서 났다고 엄청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좋아할 게 아니라 분명히 파기환송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냐 저희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검증을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저희가 대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희도 경선에서 이제 나오는 후보들이 있으면 그 후보들끼리 다투고 뭐 하느라 저희가 시간 다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로 저희가 좀 합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당의 대선을 꿈꾸시는 후보들의 대다수는요. 몇 분 빼고요. 대다수는요. 이재명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면면이.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분들이고 국민을 위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재명이 수명이 길게 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가 이미 무너졌다는 걸 증명해요. 대한민국 지금 이제 이재명 2심에서 제가 그 전날에 무죄가 나올 걸 전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법리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무너졌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재명이 지금 대법원 가서 유죄를 받기 위해선 대통령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복귀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네, 그러면 다시 사법체제가 어느 정도 만져질 텐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이 체제가 더 좌파 세력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요원한 일이 된다. 특히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된다라고 했었을 땐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맞겠죠. 이미 네. 그때는 사법체제를 다 장악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62루 대선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은 이 구조를 우리가 이겼을 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나오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이것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아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이 너무 짧아서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안에 진짜 분쟁이 안 나면 다행일 것이다. 근데 이것을 분쟁이 안 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옥석을 가리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지난 123일 동안 국민들 마음속에 네. 야,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사라져야 될 사람 이미 다 분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재판에 나올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렇죠? 재판에 네. 안 나오겠죠. 이제까지도 자기가 이제 대표라고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재판을 이리저리 이제 피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네. 지금 이제 또 대선 모드에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잡혀 있는 재판도 안 나갈 거고요. 또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보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거 유죄인데 결심 공판이 6월 그쵸. 2일인가요? 6월 네, 3일인가요? 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사실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재명 더 훨훨 날아다니겠죠.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2017년에 비해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조금 더 결집한 상태여서 이게 또 대선 레이스에서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싶은데. 만약에 공정한 선거가 담보된다면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선 승리만을 가지고는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후보로 이겨야
이겨야 된다. 그 올바른 후보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체제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후보와 네. 체제가 결국 중요한 키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와 네.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함을 제기했고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점검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왜 헌법재판소에서 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본인들이 판단을 합니까? 위험성이 그 정도도 아니다를 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요? 이거 검사해보면 아주 쉬운 일인데 왜 검사를 못하게 해요? 수사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우리들이 이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이르기까지요. 이거 전 헌법 절차 오늘 떠들었던 어떤 소리를 했건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나라에서 다른 짓은 불가능할까요? 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체제부터 점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승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체제를 점검하고 투표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들이 직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후보를 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나라 다시 한번 기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충분 조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싸우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신력 있는 후보, 그러니까 후보가 어떻게 두 가지 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후보 좀 예상하고 계시는 후보 계세요? 제가 그거를 말하면 공정성이 지금 떨어지겠지만요. 저는 사실은요. 이게 내일 모레면은 국민에 의해서 윤곽이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요.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보수의 위기 앞에서 자기 살 길만 모색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네. 누가 지금 도리어 보수를 괴멸시키는 데 앞장섰는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시기부터 싸웠는지도 다 봤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예국 보수 시민들,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이미 다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틀 3일 안에 정말로 다 분류가 될 것이다.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라고 국민들에 할 겁니다. 의해서 네. 결정될 것이다. 네,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후보가 결정될 겁니다. 네. 변호사님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 계속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있으면 뭐 이기는 후보라고 해서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후보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뭔가 속지 말고 어떻게 보면 보수 앞장섰던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그럼요.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저는 자연스레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럼 저희 국민의힘 이제 당심도 있고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닌 분들의 이제 투표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나 분명히 정말 다 보셨기 때문에 제대로 투표하셔서 제대로 된 후보 저희가 골라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헌재 그 판결과 현재 그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만 목소리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네. 그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야당 대표 가진 수단 쓰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몇 달 만에 파면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재판관을 국민 투표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나온대요. 사실은요. 이게 아까 법리를 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 1번이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은 건 대통령 한 분뿐이 없어요. 맞아요. 그 헌법재판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오늘처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인해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신임을 대통령이 더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 권력의 정당성이 더 약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심판합니까? 그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쓴 걸 가지고요. 네. 이건 지금 작년 7월에 미국 미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법이 이미 정치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법치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법치라는 것이 국민을 지킬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있는 것인데 잘못된 권력자들에게 오용되면 이게 독재를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같은 경우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법을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그랬죠. 독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법치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권력들의 독재를 합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막 떠드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고 법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지금 계속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법 10개만 바뀌면 대한민국 체제 무너뜨릴 수 있는데 지금 행정부까지 이재명이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그땐 대한민국 지킬 도리가 없다. 이거는 민주당으로부터요 20년이 아니라 50년 향후 어쩌면 영원히 이 좌파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때까지 지금 70년 넘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이란 견고한 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60일 후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선 이길 수 있는 밭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은요.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겠지만요. 역사의 길이 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사법 쿠데타이고요.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이 뽑은 권력 대통령을요. 사법의 힘으로 입법의 힘으로 끌어내린 이거야말로 쿠데타예요. 이거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인들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요? 법을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요, 법치라는 건요,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내가 법을 안 배웠어도요, 법전을 피면은 상식적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야 법치인 겁니다. 이것을 멋대로 재단하는 순간 이건 법치가 아니에요. 이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지금 남은 60일을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한덕숙 총리께서 시행령 정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과 당협위원장들께서 지금 이 감시 체제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선행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후보 사실 몇 명만 빼놓으면요. 어떤 후보든 이재명 10배, 100배 낫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득이 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망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국민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선거 체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위기의 끝까지 와 있는 대한민국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실 심연 속 끝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빛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게 안기준님도 헌재는 썩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맹호부대님이 현 선관위 체제로는 백전백패 미수 헌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행령 정치는 한덕수 총리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뭐 감시 체계 준비는 국민의힘 당에 달려 있다고 보면 어쨌든 후보도 그 안에서 같이 힘을 써줘야지 저희가 이길 수 있는데 60일 안에 좋은 후보가 나오려면 사실 지금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려되는 게 이번 경선에서 어느 때보다 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혈투가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기려면 사실 혈투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사실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혈투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쪽이 아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거론되는 싶고요. 후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면면을 보면 다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을 살리자, 보수를 살리자 하는 후보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되면 저희가 힘을 합쳐야지 이게 혈투가 돼선 저희들끼리 혈투하다가 시간 다 간다. 네, 이런 안타까움 없어야 되지 않겠나.